2023년의 주식시장,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어떤 한 해로 기억됐을까요? 주식 때문에 울고 웃고 슬프고 기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겪다 보니까 어느덧 한 해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과 2024년의 새로운 시작. 자, 저희 슈퍼 멘토들과 함께 전략 짜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말 특집으로 총 8일 동안 2024 증시대전망 슈퍼 멘토 릴레이 방송, 개미찾아 산말리의 슈퍼 멘토들이 총 출동합니다. 자, 2024년도의 시장 분석은 물론이고요. 유망 산업과 업종 분석부터 시작해서 슈퍼 멘토들만의 각양각색의 특별한 강의까지 50분 동안 저희가 아주 알차게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024년 증시대전망 슈퍼 멘토 릴레이 방송 첫 번째 멘토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올해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슈퍼멘토와 함께라면 2024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슈퍼멘토 릴레이 방송 그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승관 멘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지금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은 네. 지난달에 양봉 투어를 하면서 네. 이제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슈퍼 멘토 예. 증시대전망 2024년 증시대전망 첫 번째 또 1번 타자로 또 네.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항상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가장 늦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이제 그 바람의 아들 이종범 씨의 아들이죠. 네. 이정우 씨가 이제 되게 대박이 났어요. 1번 타자로 메이저리그를 갔죠. 이게 PD님이 약간 1번 타자의 중요성을 또 이렇게 알고 저를 또 부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지난달에 양봉 투어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주리 앵커님이 기억이 나실 줄 모르겠는데 네, 어떤 점이 제가 아쉬웠어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여러분들 너무 시장이 힘드니까 우리 조금만 더 버텨서 이 어려운 시장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갖고 있는 주식 팔지 마시고 꼭 들고 있으면서 11월 달, 12월 달 장에서 우리 웃으면서 좀 팔자. 이런 얘기를 네. 굉장히 한 달 내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만큼 10월 장이 엄청 많이 빠지고 안 좋았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제 기억에 양봉 투어를 했던 기억에 계속 여러분들 달래드리고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하고 하면서 속으로는 좀 많이 불편했어요. 뭐가 불편했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좀 풀어드리고 괜찮은 섹터 하나 정도는 좀 선물 보따리를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증시대전망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이제 2023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2024년에 제가 좋게 보는 섹터, 그러니까 저는 이 업종을 굉장히 유망하게 봅니다라는 섹터를 3가지 섹터로 압축을 해서 오늘 증시대전망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왜냐하면은 지난달에 너무 양봉 투어를 통해서 이름 프로그램명은 양봉 투어였는데 계속 시장이 안 좋았었거든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제가 오늘은 유망업종 탑3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정후 선수와 비교를 해주셨어요. 1번 타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만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 저희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2024년 상반기 유망 업종 탑3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일단 먼저 증시 분석을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어떻게 바로 강의를 지금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이제 증시 압축 증시부터 먼저 들어보고 그쵸, 증시를 강의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보고. 네.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2024년 증시 압축 브리핑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내용이 이제 증시 압축 브리핑 때는 다시 보는 2023 증시. 그러니까 저는 뒤를 돌아보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쯤은 좀 여러분들에게 2023년을 정리해드리고 2023년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으니까 2024년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요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어땠고 과연 우리가 2023년에 좋은 성과를 냈을까 한번 뒤돌아보고 좋은 성과를 못 냈다라고 하면은 왜 좋은 성과를 못 냈을까 요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증시 키워드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까요? 2023년 증시 키워드는 저는 4가지로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4가지. 자, 여기서 요거 PPT 화면 한번 볼까요? 아니면 화면을 좀 보면은 자, 2023년 증시 키워드 저는 4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금리. 굉장히 금리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는 시장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적어왔고 그리고 2차 전지, AI 반도체, 수급 쏠림. 어떻게 주리 앵커님은 이렇게 4가지를 네.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 한 해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4가지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지 않았나.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금리가 계속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점도표, FOMC 이 금리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도대체 이 금리 언제 인하할 거야. 맞아요. 그게 이제 일단은 초미의 관심사였었고 그리고 상반기까지 계속 올라갔던 주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2차 전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주식들. 네.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보니까 이제 이런 단어가 생겨서 포모라고 해가지고 2차 전지를 가진 자와 2차 전지를 갖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눠서 정말 포모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2차 전지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핫했죠. 포모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뭐 로봇 그리고 AI 반도체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이 내 포트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소외감을 받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수급 쏠림 극대화 요거 역시도 2023년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가는 놈만 같다. 가는 말만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성과가 극과 극일 거란 말이죠. 2023년에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성과가 극대화되면서 극과 극이었을 텐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과가 극과 극이었을까? 제가 생각하는 저의 관점에서 보는 2023년 극대화의 이유, 그 수급의 쏠림 현상의 이유는 저는 네.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어떤 거죠? 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원인이 뭐죠? 금리 인상은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네. 유동성이 좀 필요하다 하면서 네. 유동성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 주리앵커 이거 처음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뭐냐면은 2020년에 미국에서 찍어낸 달러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200년간 미국에서 찍어냈던 달러보다 많아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많은 양의 달러를 풀었다고는 들었는데 그 네네.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200년간 찍어냈던 달러보다 2020년 한 해 동안 찍어냈던 굉장했네요. 달러가 그러니까 그럼 어때요? 주식이 막 올라가고 부동산이 유동성 상세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네. 있고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나오면서
물가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지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꺼낸 게 이제 긴축이라는 단어였죠. 그러니까 긴축을 계속 하다 보니까 2023년은 이 금리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금리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출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냐? 아,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아,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받았는데 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느냐고 내가 먹고 살 돈이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곧 이제 소비 둔화로 이루어지고 소비 둔화가 이제 경기 침체로 실제로 일어났던 한 해가 2023년. 이게 어떤 지표를 통해서 나오냐? 자, 요게 지금 보시면은 요 그래프가 어때? 점점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요 지표가 이제 미국의 비농업 지표라고 해요. 비농업 지표는 농업이 아닌, 그러니까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냐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줄이고 감소해요. 보면은 감소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네. 얘기는 점점 실직자는 많아지고 취업자는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왜?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2023년은 회사가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못 번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은 회사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시장은 왜 올랐어요? 빅테크가 올랐으니까. 그죠?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면은 시장이 그 회사의 어떤 이익이 나지 않았어요. 왜?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소비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적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2023년에.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볼게요. 네. 재밌는 게 뭐냐? 자, 코스피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가 15%가 상승했어요. 언제 대비했을 때? 1월 달. 이번 연도 1월 달에 대비했을 때 15%가 상승해서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2023년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가 나왔지만 상승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자, 2023년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더 1월 달에 올랐네요. 680포인트에서 12월 현재는 이제 23%. 이게 제가 주말에 만든 자료니까 네. 아마 오늘 조금 더 올라서 24점 몇 프로가 되겠죠. 오늘 한 1% 정도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당연히 이만큼이 올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못했다. 그 원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원인이 뭐냐? 자, 대형주를 봤을 때는 대형주는 15%가 올라갔어요. 근데 소형주는 8%가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제 뭐 테마가 있거나 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나도 여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네네네. 이제 수익을 좀 너무 공감하시는데 지금 너무 공감하시는 거 공감하면 아니에요?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는 재미없어라고 네. 생각하면서 소형주를 들어가시면서 조금 소외되신 분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실질적으로 탄탄하게 올라갔지만 소형주들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좀 이슈가 꺼지고 하면은 이제 엇박자를 타는 매매를 하는 거죠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서 변동성도 좀 있고 그죠? 어떤 변동성도 좀 있고.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변동성 그렇죠? 변동성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와 소형주의 이 차별성이 좀 있었고 요거 화면을 보면 또 재밌는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재밌는 자료 준비했는데 요게 이제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한번 중간에 올 여름쯤에 한번 제가 가져왔던 자료인데 2023년이 되게 특이했던 거는 왜냐면은 대형주가 62%가 올라갔는데 중형주와 소형주가 어때요?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앞전에서 보면은 대형주가 올라간 만큼 이제 중소형주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원래 증시 특성상, 주식시장 특성상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 더 많았어요. 아, 근데 그래요? 올해는 특이하게
대형주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압도적인데요. 네, 압도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네. 그 이유를 좀 더 현미경 보듯이 보게 되면은 네. 자, 올해 반도체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제 우리 증시를 리드하는 업종이죠. 이제 1위와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3위에서 다시 2위로 올라갔습니다. 1위와 2위 시가총액 코스피 1, 2위 종목인 반도체가요. 무려 50%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자, 2차 전지를 보시면은 30%가 올라갔어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어요. 뭐냐? 요게 이제 7월까지는 1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1위와 3위에 있는 종목인데 요 종목이 장중에 그죠? 6월 달에 요게 이제 요 꼭지가 보이실 거예요. 많이 빠졌죠.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엇박자를 타셨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상승률이 1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져서 30%까지 됐어요. 그래도 요거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냐? 자, 제약주는 또 아마도 오래 투자를 하셨기보다는 예전부터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약주는 올해 5% 상승을 했어요. 근데 5%가 여기 보시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네. 월봉으로 5%인데 이게 2달 동안 급격하게 올라서 5%예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조금씩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올라와서 이 정도 5%가 올라간 거고 그 전에는 마이너스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보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소비재,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수출을 하는 업체들 혹은 이제 민감주, 내수를 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서 코스피가 15%가 올라가고 코스닥이 23%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빠지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많이 안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 딱 1년 전에 이맘때쯤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 반도체 망한다 그랬어요. 왜? 반도체가 미국에서 제재를 한다 그래서 반도체가 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반도체를 팔고 다른 거를 샀을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올해 초에 반도체 팔고 다른 거 한번 가볼까 했다가 반도체만 올라가는 또 엇박자를 타는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23년을 정리를 하자면은 어때요?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고통스럽다.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주식하면서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다 같이 힘들면은 사실 그래도 좀 위로가 돼요. 근데 누구는 벌고 누구는 까먹고 하면은 그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네, 상대적 발탈감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사실 제일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2023년은 어떻게 좀 잔인하고 냉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버는 사람만 벌었고 그리고 내 계좌는 오히려 더 빠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오히려 되게 힘든 장이었죠. 에코프로 가지신 분들은 뭐 퇴사합니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근데 뭐 몇 나는- 분이나 되겠어요. 사실. 그렇죠. 나는 가지지 못하고. 그래도 뒤늦게 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들어갔다가 100만 원에 물렸다라고 하면 좀 그렇죠. 100만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또 손실 보고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어쨌든 주식은 타이밍이고 주식은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준비했어요? 2024년에 우리 좀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런 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다음 뒷부분에는 유망업종 탑3를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힘들었죠? 힘들었으니까 2024년 저와 함께 행복한 투자를 한번 이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023년 증시 좀 압축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경기가 뭐 좋지 않음에도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당연히 또 올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또 반도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저희 브리핑은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이제 강의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저희 슈퍼멘토 릴레이 방송 특집 방송인인 만큼 또 아주 스페셜하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슈퍼멘토 페스타인데요. 어떤
어떤 건지 또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만 해주셔도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이벤트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증시대전망에 이은 이 슈퍼멘토들의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또 슈퍼멘토만의 소수정예인 집중 교육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는지 저희가 바로 또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슈퍼멘토 페스타 신청방입니다. 노란톡에서 슈퍼멘토 김승관을 검색해 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2024를 눌러주시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QR코드를 스캔해 주셔도 됩니다. 링크가 뜨면 클릭하셔서 2024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벤트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뿐만 아닙니다. 이 슈퍼멘토들의 공개 방송에 여러분들 참여해 보실 수도 있고요.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서 또 집중 교육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장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청은 또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받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 슈퍼멘토 김승관 잊지 마시고 검색해 주신 다음에 2024 누르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시면 링크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2024년이죠? 2024 눌러서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 이제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멘토 페스타 정말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멘토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시잖아요. 50분 동안 얘기하기에는 조금 짧을 것 같아서 특별하게 준비했으니까 아쉬우신 분들은 바로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강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24년 한번 전망해 봐야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2024년. 근데 뭐 자꾸 이렇게 PD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네. 긴장해 보인다고 이렇게 긴장하는 것처럼 네. 좀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긴장 전혀 안 했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저는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나는 건 맞으시죠? 별로 안 신나 보이나요? 네, 정말 신나는 신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저번에 양봉투에 나왔을 때는 계속 위로해주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유망 업종도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제가 보는 좀 투자 뷰, 투자 인사이트도 공유한다라는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스타도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스타, 그죠? 네.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니까 이제 우리 같이 즐겨보는 시간을 네. 좀 가져보도록 하고 강의는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에 증시 상반기 네. 유망 업종 탑3 섹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 2024년에 뭐 지금 당장 물론 여러분들 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AI, 로봇, 뭐 2차 전지, 오히려 2차 전지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뭐 10% 가까이 장중에 올랐고요. 에코피로 BM도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로봇주 이런 종목들을 상반기 유망 업종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사실 그런 종목들이야 매일매일 뭐 컴퓨터 앞에서 그냥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지. 제 기준에서는 우리가 상반기 때 투자라는 건 뭐예요?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그거를 끌고 가서 정말 큰 수익을 내는 게 투자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 지금 핫한 것들 있잖아요. 로봇주, AI 반도체, 챗 GPT 관련주, 2차 전지 이런 거는 제 기준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이 2024년 증시 대전망에서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상반기 유망업종 탑 3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내년 3월, 4월까지 끌고 갈 만한 섹터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진짜 투자고 그거야말로 정말 주식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답답한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은 아니고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이 왜 지금 싸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볼게요. 아까 2023년 증시는 무슨 장세라고 그랬죠? 쏠림 장세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보고 하면서 무릎팍을 딱 치실 줄 알아야 돼요. 뭐죠? 그게 뭐냐? 자,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영국 증시예요. 네. 영국 증시 FTSE 100 증시고 오른쪽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나스닥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봉인데 월봉이라 하면 한 달짜리 캔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국 증시는 상승한 게 별로 없어요. 1년 동안. 여기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기었죠. 자, 여기가 이제 1월인데 네. 1월 달부터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영국 증시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나스닥 증시는 어때요? 완전 반대는데요.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그 주도주냐? 우리 흔히 아는 굴뚝주들, 가치주들, 제조업 이런 쪽이 영국 증시에는 주도주예요. 근데 나스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이 포진하고 있는 데가 나스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코스닥도 기술주가 있기 때문에 상승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 가치주, 제조업, 여행, 건설 이런 쪽이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난달부터 이 영국 증시가 양봉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슬슬 뭐 어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굴뚝주라든지 건설주 이런 쪽으로 자금은 지금 현재 우리는 몰라요. 왜? 안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자금은 벌써 글로벌적인 자금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증시는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김성환 멘토님 제가 근데 듣기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서 주식이 빠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금리 인하가 오게 되면 금리 인하가 오게 네.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주식이 폭삭 빠질 거다. 네. 이런 얘기를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증권가라든지 아니면은 전문가분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네. 저는 경기 침체는 이미 이번 연도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보였을 뿐이에요. 왜 안 보였다? 2차 전지, 반도체에 가려서 그런 주식들이 빠지는 게 안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 시장이 되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건설주라든지 굴뚝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2024년 상반기 증시 키워드를 3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미국 대선.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는 거. 네. 이번에 뭐 연준은 믿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점도표 상으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총선도 있다 보니까 저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정책적으로 좀 엮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좀 물가는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하는 정책 관련 기업들을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주리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2024년은 미 대선이 있어요. 근데 네. 미 대선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미국 대선이라는 거는 이벤트예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웃깁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부동산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때요? 굉장히 비중이 높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주식의 비중이 부동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가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예. 이제 부동산이 떨어지고 올라감에 따라서 약간 좀 그 대선적인 총선의 어떤 그 영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미국은 뭐가 중요하다? 주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이 있는 때는 뭐가 심하냐? 변동성이 심해져요. 근데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예. 미국 증시가 움직이게 될 때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따라갈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마이웨이를 갈까요? 마이웨이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미국 증시가 좋으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이제 좋아질 거고 안 좋으면은 같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대선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재밌는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재밌는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 자, 미국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성과인데 보통 이제 대선이 있는 이제 연에는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통계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작년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렇게 빠졌죠. 올해 이렇게 올라가서 성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주가적인 부분에서 자 여기서 이때가 이제 작년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이렇게 빠졌다가 올해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로만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을 평가를 한다면은 잘한 대통령이에요, 못한 대통령이에요? 그냥 어중간한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 주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주가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요거를 볼게요. 지금 이제 대선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주식 변동성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아무래도 주가의 그런 그렇죠. 업적을 봤을 때는 업적을 그죠? 봤을 때도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주가를 많이 올렸거든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또. 쓰고 예. 매일매일 참모진들과 이제 나스닥 오늘 몇 프로 올랐어 이런 거 회의도 회의하고 하고, 했으니까 예. 오히려 지금은 좀 역전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좀 준비하면은 뭐 이런 이제 정책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보면은 그 미국 대선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당선되는 대통령이 민주당이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당선되는 대통령이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네. 주가가 올랐고요. 근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라고 정권이 판단이 바뀌면? 들면은 정권이 바뀐다라고 네. 하면 좀 떨어진다라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지지율도 조금은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참 힘들죠, 주식이.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기도 바쁜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예.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미국 대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봐야 된다라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대선이 있는데 뭘 봐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요거를 좀 봐야 된다 생각해요. 어떤 거요? 자, 미국 대선이 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번에 네. 대선이 딱 되면서 작년 여기 보시면 송고 시간이 언제예요? 2022년에 2년, 네, 작년이네요. 12월 달이에요. 네. 근데 이때 뉴스입니다.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 밀려나는 한국.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위기였다고 위기라고 예, 표현이 돼 있네요.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근데 이제 올해 시장입니다. 올해 2023년 12월 달에는 어제죠. 어제 이제 네. 거의 지금 뉴스인데 1년 만에 이제 반대 그쵸. 의견이 나온 거잖아요. 믿을 건 반도체다. 네, 믿을 거는 반도체다. 내수는 눈덩이 부동산이 PF 부실. 그러니까 믿을 거는 이제 반도체밖에 없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말바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뭘 봐야 되냐 요 뉴스를 봤어요. 어떤 거죠? 워크아웃설 건설업계 PF발 위기 고조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 대선이라는 거
아무래도 대선을 하게 되면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적게 할까요?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건 뭐예요? 네. 도로도 세우고 그리고 도로도 만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 집도 그쵸. 아파트도 짓고 이런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 네. 실제로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자 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통적인 방향이 인프라 투자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인프라 투자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내년에 건설주가 과연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 금리 인하가 있고 네. 이 대선 쪽으로 인프라 투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건설주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맞아요.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매도를 하는 그런 아, 어떻게 보면 현명한, 기회일 수 있다.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미국 대선 관련 업종으로 저는 건설주를 가지고 왔고요. 네. 근데 실제로 작년에 반도체가 이렇게 50% 올라갔는데 건설주는 지금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쏠림 현상이 이렇게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설업종을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첫 건설업종이 번째 수혜가 될 수 네, 있다. 건설업종이 예. 수혜가 있다라고 해서 또 금리 인하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도 연관성이 있고. 있고요. 그래서 예. 건설주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당연히 금리 인하예요. 당연히. 왜? 금리 인하를 진짜 하잖아요. 내년에 이제 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고 지금부터 매수를 해놔야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을 때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금리 인하 수혜주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 어떤 업종을 봐야 되냐? 요거는 물 한 잔만 잠깐 마시고 제가 금리 인하 얘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예. 조금 더 이따 들어보면은, 드세요. 네, 네, 금리 네. 인하의 수혜주가 뭐가 있냐? 저는 네. 자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미국 금리는 어때요 지금? 높죠. 계속, 네, 높아요. 그리고 한국 금리는 낮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튼튼하고 더 우량한 기업인데 이 금리가 더 이자를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적인 자금이 미국 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계속 동결했으니까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자, 계속 팔던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에 매수가 들어와요. 수급이 올해. 들어오기 네, 시작했군요.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에는 이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의 호재다. 호재가 될 수 있고, 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제일 먼저 바이오 업종을 왜요?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바이오 업종이 왜 수혜냐? 네. 자, 이번 달에 바이오가 좀 많이 움직였다는 거 알고 계실 예.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여기 수출입 보고서를 보시면은 바이오 헬스가 여기 제일 아래에 있거든요. 네. 실제로 수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왜 바이오가 많이 수출입이 늘어났냐라고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바이오라고 하면은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 바이오라고 하면 다 그냥 약 만드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바이오는 뭐냐? 자, 바이오 텍이 있고요. 네. 제약업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텍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제약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제약업체라는 거는 뭐냐면은 복사약을 만드는 거예요. CDMO 뭐 이렇게 하면서 복사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바이오텍은 뭐예요? 내가 이 회사가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무슨 투자? 신약 개발에. 신약 개발을 네. 하는 투자를 하는 네, 업체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업체가 바이오텍 업체는 네.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제약 업체는 삼성바이오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금리를 받고 대출에 영향이 있는 업체는 바이오텍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약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많이 안 빠졌어요. 왜? 금리랑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셀트리온은 주가가 어때요? 많이 빠졌죠. 빠졌어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셀트리온 주가 합병한다 이슈 있으면서 올라가는 네, 게 네. 아무래도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네. 바이오 업종도 여러분들이 많이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상승률이 어때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쪽으로 쏠렸던 자금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인해서 바이오, 특히나 복사 시밀러 업체가 아니고 제약, 신약을 만드는 바이오 업체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쏠렸던 수급이 이제 조금 밸런스를 맞춰가는 밸런스를 맞춰가는 네. 과정에서 이 검정색 선이 월봉 60일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봉 60일선은 메이저 수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더라고 하더라도 이 반등의 폭이 작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쏠림이 있었던 이 수급이 이쪽으로 바이오 업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역시나 뭐 이거는 이제 솔라이치라는 주가예요. 솔라이치 주가는 태양광 업체죠. 이런 어떤 태양광 업체들도 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대출을 받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종목 역시도 이제 뭐 이런 뭐 이슈가 있으면서 어쨌든 금리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그쵸. 하는 쪽이 좀 네, 수혜를 대출을 보는 받아서 거네요. 투자를 하는 업종은 아무래도 좀 금리에 어. 예민할 수 없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요즘에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네. 금리 인하 수혜주를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은 여러분들이 금리에 굉장히 좀 민감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오히려 이런 업종은 수혜를 받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을 땐 늦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가기 전에 네. 미리 좀 매수를 해놓으셔야 약간 내년 상반기가 지금 정도네요. 그렇죠. 지금 정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예.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알아봤고 잠깐 세 번째 키워드는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내드릴게요. 자, 미국 일단 두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미국 대선 이슈 관련해서는 건설주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살짝 예측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대선이 있다 보면은 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좀 의외였죠. 바이오 업종,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업종과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금리 와도 아무래도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또 바로 그냥 지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증시 대전망에 출연한 슈퍼 멘토들이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연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슈퍼 멘토 페스타 신청반인데요. 저희 방송이 아무래도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슈퍼멘토들과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엔 너무 아쉽기도 하고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슈퍼멘토 페스타 신청방에 들어와 주시면 세 가지의 혜택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참여만 하셔도 이벤트가 참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 저희 슈퍼멘토들의 릴레이 공개 방송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교육, 소수 정예로 교육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방송 끝날 때까지만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죠. 노란톡방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돋보기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서 슈퍼멘토 김승관이라는 글 보이시죠? 슈퍼멘토 김승관이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비밀번호 2024년입니다. 2024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완료고요. 그리고 검색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QR코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클릭하셔서 2024 잊지 마시고 눌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저희 증시 키워드 이제 두 가지 만나보셨잖아요. 먼저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까지 만나봤어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많이 남았죠? 아, 예, 저는 좀 답답합니다. 왜냐면 왜요? 저 피디님 어떻게 다음 주에 하나만 더 나오시나? 아니, 너무 할 짧아서. 말이 많은데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 뭐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해주셔야 간의 돼요. 기별도 안 가서 네. 어쨌든 빨리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남은 자, 건 자, 슈퍼멘토 세 번째. 테스트에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저는 네. 정책주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주인데 이제 과거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총선이라는 또 이벤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주라 함은 이제 사실 실적보다는 약간은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요 이벤트는 굉장히 좀 큰 이벤트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뭐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이게 이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8배 가까이, 10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삼천리 자전거,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도로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런 어떤 정책주들은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가 되고 경기 둔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벤트성으로는 한 번쯤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러냐?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막 정책이 이슈를 막 받으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제가 언급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정책으로 이슈를 받은 업종이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저는 요거예요. 저출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픕니다. 뭐예요? 애를 안 낳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정말 저는 이런 뉴스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0.7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네, 저출산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낮아지는 이제 그런 출산율이 네.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요 정책이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종목들도 아직 이슈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 특히 이제 저출산이다 보니까 아기들도 이제 뭐 삼촌, 이모,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때요? 다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엔젤 사업도 저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내년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간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 한 종목 관심주라든지 아니면은 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분석을 해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페스타 방에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분들께 제가 교육을 통해서 2024년 이제 상반기 유망 업종 탑3를 제가 종목을 좀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그래도 웬만하면 좀 타이밍까지 좀 같이 잡아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2023년 너무 힘드셨으니까 2024년에는 그래도 좋은 기업을 사놓고 우리가 좀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만들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슈퍼멘토 김승관 페스트아에 입장하신 분들한테 제가 관심주와 그리고 공략법 그리고 우리가 2023년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2024년에는 좀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라고 좀 요약을 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좀 교육을 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너무 짧고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흥분해서 약간 격양돼가지고 저도 조금 제 얘기가 이렇게 일목전형하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너무나도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는 다음 이야기는 페스타 방에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승환 멘토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2024 상반기 증시 키워드 3가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업종만 또 만나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를 좀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멘토 페스타 신청방에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50분 방송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도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수정의 집중
집중 교육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노란 톡방 키셔서 슈퍼멘토 김승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2024년 2024 눌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내일은요, 주식에 미친 남자죠. 주민한 멘토와 함께 할 테니까요.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대전망 첫 번째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